아, 안녕하세요. 이강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포톤 퓨전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과정이 들어왔는데 포톤 퓨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총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원리랑 좀 총괄적으로 포톤 퓨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유니티에서 어떤 스크립트 작업을 해야 되는지 플레이어가 이제 움직이고 뭐 총을 쏘고 그다음에 색깔도 바꾸는 제가 이제 수업 중에서 이 그 파일을 빌드해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뿌렸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차근차근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문서 파일을 준비했는데 이 문서 파일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중국 유튜버 중에 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좀 번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우리가 왜 이런 스크립트를 짜야 되고 메서드를 이제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목차는 뭐 퓨전이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소개랑 두 번째부터 유니티 상에서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폴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튼 사용 중 이제 네트워크 상의 동기화 저희가 인풋을 사용했었어요. 그때 플레이어를 움직이고 변수를 이제 네트워크 애트리뷰트 사용을 해가지고 동경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RPC로 색상 변하는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방금 이 문서는 해피 너드 스튜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가 출처를 따로 남길 거니까 혹시 중국어가 되실 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되시면 한번 과정만 보시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퓨전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기본부터 막 설명하려면 TCP, IP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어끼리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 이제 자동적으로 작동시켜 줄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퓨전입니다. 버튼 퓨전. 그전에는 볼트랑 뭐지? 펀이 있었죠. 워크 프레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사실은 이제 작동 원리입니다. 데디케이트 서버, 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쉐드 서버 모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막 읽어 보셔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버랑 호스트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이 사진 이 그림 좀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 이 서버 기계가 있잖아요. 저희 서버 기계 막 엄청 막 그 하는 공간에 엄청 크게 큰 기계들 서버 연동하는 하는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원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이 호스트라는 것은 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호스트를 담당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서로 동기화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시 이제 호출하고 반환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쉐어드라는 것은 약간 서버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하나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권한이랑 상태 이런 거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런 일련의 이제 그림만 눈에 익으시고 첫 번째로 A가 이제 authority입니다. 권한이고 이 권한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바로 아래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각자 다 따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 해당 프로그램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버라는 게 필요하고 그 서버가 권한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 같은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라는 게 S가 스테이트라는 상태인데 플레이어의 상태가 있죠. 그 움직임에 따른 상태. 그 상태를 우선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 값을 만약에 지금 서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버에 전송을 하고 그 전송되는 그 곳을 이제 권한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전송된 이 데이터들을 연산을 한 다음에 서버에서 다시 반환을 합니다. 플레이어들에게. 너 이만큼 움직였지 하면서. 그래서 전송하고 반환하는 어떤 단위? 이런 걸 상태라고 합니다. 그쵸? 조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L은 레이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이거는 틱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버 간 동기화가 됐을 때 한 단위 끊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서버가 이제 입력을 서로 플레이어가 이제 입력을 해도 그 즉시에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이 있다. 이를 레이턴시라고 하고 뭐 QoS는 뭐 안정성, 그다음에 비용 따로 있고 일단 서버 기기를 사용하는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막 좋죠. 막 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권한, 상태, 뭐 지연성, 안정성, 뭐 비용은 막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 안정적인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가 서버 기기를 사용하면은. 근데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플레이어 자체에 모든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뭐 해킹도 가능하고 뭐 치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 있고 호스트의 이동이나 뭐 레이턴시는 전부 다 이제 호스트에서 서버를 구동하기 때문에 그 서버 그 호스트에 달려 있다. 모든 안정성도 다 호스트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쉐어드 사실 그냥 호스트랑 이제 서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접하실 때. 데디케이트 서버 이거는 유니티 내에서 여기 실질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파일 빌 세팅 이게 데디케이트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구동을 하면은 화면에 이 게임 플레이 그 뭐라고 하지 게임 화면이 나오잖아요. 데디케이트 서버는 그 서버 내에서 이제 수치들만 막 엄청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해하는 것보다는 서버 그리고 호스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밑에 그림이 떠도 있고 스틱베이스란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단위로 합니다. 저희 픽스드 업데이트 있잖아요. 매 0.02초마다 매 프레임마다 하나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호출을 하는데 한 프레임은 1초당 60번 호출하는 거고 60분의 1이고 60분의 1초죠. 1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0.02초마다 한 번 실행을 하죠. 해당 함수를 픽스드 업데이트 문 안에서. 근데 우리는 틱 베이스드라고 이제 모든 장치가 이제 같은 시간 단위로 원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또는 뭐 서버가 되는 호스트가 이제 그 틱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빈도로 나누어 업데이트 기반으로 매 하나의 이제 틱 서버마다 틱 단위마다 그 상태를 계산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반송한다고 했죠. 제가 데이터를 서버에 올린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해가지고 서로 같은 화면을 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위가 우리는 틱이 되는 거고 만약에 1초에 60개의 틱이 존재한다면은 뭐 16.667 이건 똑같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동기화하면 높은 정밀도를 가진 이제 동기화가 이제 실현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호스트가 된 사람이 각자 이 개인의 틱을 가지고 있고 이 틱마다 연산을 해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 장치가 서로 다른 그 함수를 실행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도 이 규율화된 뭐라고 하지? 단일화된 어떤 그 호스트 상 내의 틱 단위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움직이는 것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태 권한, 입력 권한이 있는데 저희 상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써요. 원래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이트랑 입력은 인풋이죠. 나는 authority 밑에 써있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랑 호스트가 각자 다른 뭐 스테이트나 인풋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걸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통일하지 않으면은 내 화면에서는 내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화면에서는 뒤로 움직이니까 완전 뭐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어서리티는 실제 게임 상태의 변경 권한을 뜻하며 이제 데디케이 서버랑 클라이언트 호스트 모두 중에 이제 서버랑 호스트가 스테이트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게임 전체의 어떤 상황에 대한 권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트가 이제 이렇게 호스트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빨간색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호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이 클라이언트 A 프록시, 클라이언트 B 프록시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는 이 클라이언트 A 내의 자기 자신이 아닌 이 호스트 서버 내의 대리자, 즉 실질적으로 둘이 같은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설명하기 좋냐면은 저희 여기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하면은 이 유니티 프로그램을 빌드를 하면은 여기 내 이제 하이어키 창에 각자의 다른 물체들이 있는데 각자 다른 물체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이제 똑같은 어떤 구성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체에 만약에 네트워크 뭐 저희가 나중에 뭐 하겠지만 네트워크 플레이어 클론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고 이건 남인데
옆에 번에서 봤을 때는 물론 똑같은 구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둘을 이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그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인풋 어서리티를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그 입력값을 호스트로 넘긴 다음에 호스트 안에서 연산을 하고 이 대리자들한테 다시 인풋을 넘긴 다음에 그 스테이트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인풋 어서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입력을 제공을 담당만 하고 입력만 담당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리고 스테이트 어서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이 호스트들은 이 인풋을 연산을 해서 다시 재반환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동기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리딕션이랑 서버 리컨실리에이션, 리시테이션 이런 거는 엄청 깊이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왜 설명을 해야 되냐? 저희가 만약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잠깐 저희가 했던 플레이어 똑같아요. 완성하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보관이죠. 위치에 대한 어떤 보관인데 프리딕트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서버 보상 이거는 지연에 대한 보상이 어떤 건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직 서버에게 입력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실제 게임에서 다른 물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서버가 입력받아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플레이가 입력한 키보드 마우스 즉 우리가 다음 티까지 입력을 하더라도 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있다 보니까 막 엄청 광클 해봤자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틱이 끝났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실시간 피드백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리딕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원리로 작용이 되냐면은 인풋 값을 막 입력을 해요. 비록 틱에 이 해당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 틱에 이거를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이 다음 틱에 추가요라는 건 좀 혼동이 되는데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플레이에 반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정식으로 서버에 전송한 새로운 상태를 다시 받을 경우 이걸 덮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해서 서로 매칭되는지 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서버 리컨실리에이션이고 그다음에 예측 같은 거는 바로 즉시에 이제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정확히 사실 완벽한 이해는 되진 않아요. 어떻게 틱 사이에 분명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지 그게 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좀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인풋이랑 스테이트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틱 베이스를 사용한다. 이 두 가지만 들고 가면은 우리가 왜 메서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코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한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퓨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 네트워크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트워크 러너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퓨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네트워크 연결이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러너는 게임장 필수적이면 단 한 개만 존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don't destroy on load 오브젝트로서 이제 파괴되지 않아가지고 주의해야 되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우리가 씬을 막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씬에도 네트워크 러너가 있고 두 번째 씬에도 네트워크 러너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저희 밑에 don't destroy on load가 처음에 떴었잖아요. 막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디버그 업데이터 네트워크 러너 안에 생겼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간단하다기보다 간단할 리가 없지만 어, 이거를 알아보기 힘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사용만 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해요. 엄청 우리가 알기 어렵게 당연하죠. 네트워크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 요소에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러너가 있으면은 네트워크 러너 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콜백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요. 콜백 항상 무슨 콜백 이러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하고 싶어요. 회사.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이게 사장님이 없어요. 사장님은 없고, 이제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 사장님 계세요? 물어봤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누구, 이강산, 전화 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딱 오면은 전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어떤 비서의 역할을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 어떤 입력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능을 작용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상황 이벤트 발생 시 우리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일련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 입장 또는 이탈 등등이 있는데 저희 상속시켰죠. 아이카 네트워크 콜백 인터페이스고 이거를 왜 다 써야 되냐? 저희는 이거를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설령 우리가 쓰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를 지우면은 인터페이스 메모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에러가 뜨기 때문에 전부 다 처음에 했을 때 뭐 전구 쓰셨는데 Alt 엔터 쓴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인터페이스 이래서 다 구현한다고 하고 안에 throw 뭐라고 있었잖아요. 다 지워주세요. 안 지워주면은 에러 throw 뭐뭐 하는 뭐뭐 널 레퍼런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만약에 이 메서드를 정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에러를 던질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부 다 던져서 전부 다 없애가지고 이제 에러를 지워주는 에러가 뜨지 않게 해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인터페이스의 스크립트를 동일한 오브젝트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이 컬백들을 실행한다 이런 겁니다. 뜻은 뭐냐? 네트워크 러너 빈 오브젝트에서 만들었죠. 네트워크 러너 만들고 베이직 스포너 이거 스크립트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좀 이따 다음 영상부터 처음부터 할 거예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러너 콜백을 이제 상속시켜주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러너를 이제 받아온다.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볼게요. 해볼게요. 인스턴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세션을 이용한 플레이어 매칭. 이 플레이어 매칭을 이제 매치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매치메이킹. 우리가 서버를 어떻게 이게 같이 동기화 시켜가지고 찾아가냐. 기본적으로 우리 서버 IP, 앱 IP가 있었나? 서버 IP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해야죠. 앱 IP네요. 앱 IP를 복사해서 가져와가지고 이 키를 어떻게 이제 유니티 창에서 처음에 이 허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 이걸 알아서 찾아오냐 이런 건데 세션을 이용을 할 거다. 그리고 기본 세션이 뭐냐면은 퓨전에서 우리가 플레이어를 하나 공간에 배정하여 게임을 실행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션이다. 그러니까 방이죠. 세션이 어떤 구간 이런 뜻이니까 플레이어가 세션을 만들거나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타트 게임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었었죠. 1년에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스타트는 뭐 처음 시작할 때 이 해당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런 뜻이고 어싱크가 뭐냐면은 비동기화하고 어싱크 어웨이트 하면은 이거는 우선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가장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는 위에서 아래로 쭈루루루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직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얼라이즈. 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어싱크가 딱 붙어버리면은 어싱크 어웨이트부터는 무조건 얘부터 실행을 하고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 이 순서와 상관이 없이 얘랑 어디 있든 간에 지금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쭉 실행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지 않고 무조건 어싱크가 이제 다른 코드랑 동시에 실행되게끔 만들어줘요. 어싱크가 있으면은 이거를 비동기화라고 합니다. 비동기화. 여기 이걸 설명하려면은
일단은 프로세스랑 스레드를 설명을 해야 돼요. 스레드. 기본적으로 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 안에 또 스레드가 따로 있습니다. 작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스레드를 일렬로 쭉 이제 실행을 하다가 이거를 동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크립트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그런 어떤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 어싱크가 붙으면은 시크한 명령어가 붙으면은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멀티 스레드 작업이라고 하죠. 두 개의 멀티 스레드 작업이 실행이 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이제 제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보면은 await 뭐 이제 안에 매개 변수로 구조체가 들어간 거죠. 저희는 이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동적이니까 이거 약간 델리게이트 같아요. 메서드를 뉴 스타트 게임 해야지. 뉴가 들어가니까 클래스인가? 구조체인가? 구조체 같다. 근데 구조체는 뉴를 사용 인스턴스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러너 자체에 있는 스타트 게임 메서드를 불러와서 거기 안에 있는 매개 변수로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세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씬이 어떻게 불러야지, 씬을 어떻게 불러올 거고, 매니저 누구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이제 게임 모드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네요. 기본적으로 서버 신분으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서버가 플레이어자 서버 신분으로 참여할 것이냐, 순수 플레이어 서버가 아닌 순수 플레이어로 참여할 것이냐, 오토 호스트 올 클라이언트 저희 이거 많이 쓸 건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제 서버가 없다 하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호스트 신분이고 그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씬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게임 씬을 담당하는 씬 매니저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 디폴트를 사용하면은 저희 기본 그 유니티 내에 매니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 러너에 네트워크 프로바이드 인풋을 true로 설정을 해줘야지 인풋이 전송이 됩니다. 이게 어느 줄이냐 이거죠.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봤자 네트워크 러너 그 프로바이드 인풋을 true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하고 이후 실행해야 이후 기타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렸던 어싱크 비동기화 제한자 그리고 네트워크 오브젝트도 필요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저희가 플레이어 안에 넣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여기 안에 이건 내가 만드는 거 있니? 여기 있죠 네트워크 오브젝트. 만약 우리가 네트워크 동기화 그 게임 오브젝트가 네트워크 동기화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이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퓨전이 해당 오브젝트를 네트워크에 계속 전송을 하겠죠. 그 정보에 대해서 오브젝트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스폰과 디스폰 네트워크상의 오브젝트의 생성 또는 파괴 시 반드시 스폰, 디스폰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절대로 인스턴시 디스트로이 사용하지 마시고 뭐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시에이트랑 디스트로이는 유니티 C인데 이제 빈 오브젝트 하나 생성하고 빈 오브젝트 아니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리팹이 있으면 그걸로 생성을 시키는 건데 자기 프로그램 내에 그냥 단순하게 생성을 시키면 옆에 있는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폰이랑 디스폰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구조는 똑같은데 맨 뒤에 있는 여기 이게 그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세 개인데 프리팹, 위치, 그다음에 회전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뒤에 통해 어느 플레이어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어느 플레이어에게 이 그 권한이 있는지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권한 있는 플레이어는 그 해당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은 할 수 없어요. 모든 같은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데 그거와 이제 충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무슨 어서리티를 설정하는 창이 따로 있는데 그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포는 매우 간단하고 똑같이 어차피 파괴되는 거라 그런 건 필요 없겠죠. 귀족 상태라든지 여기까지가 잠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포트 퓨전용 네트워크 동기화 상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할 건데 저희는 두 개를 했습니다.
인풋을 사용한 전송 방식. 우리가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되냐? 굉장히 조금 처음 할 때 헷갈리는 게, 어, 스크립트를 세 개나 생성했어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러너를 뭐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러너 콜백을 이제 상속시켜가지고 모든 메서드를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세션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세션을 생성한다 한 것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스크립트 하나 필요하고, 심지어 네트워크 인풋 데이터라는 부조체 스크립트가 하나 더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이 친구는 인풋 데이터 값을 받아서 네트워크 그 서버로 전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스크립트였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그 받은 데이터 인풋을 그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냐, 플레이어에게,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니라 대상 오브젝트한테, 우리가 만약에 플레이어가 있고 그걸 움직이고 싶으면은 그 물체 대상에 또 넣을 그 입력값을 다시 또 반환을 할 그 스크립트가 또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는 베이직 스포너에 기본적으로 뭐 입력값, 저는 뭐 업, 다운, 뭐 레프트 에로를 지정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인풋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는데, 그 값은 네트워크 인풋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그 변환된 값이 다시 컨트롤러에 이제 대입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동 원리 중에 인풋 어서리티 말씀드렸죠. 스테이트 어서리티로 전송을 하고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상태를 다시 반복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입력은 반드시 스트럭트의 그 구조체 형식이죠. 구조체 형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 인풋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인풋 네트워크 i 네트워크 인풋을 상속받고, 그리고 이 상속을 받으면은 이 해당 그 변수가 이제 네트워크 변수로 변환이 되는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하는 동시에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뭐 이 무브먼트 인풋 점뭐그 인풋 네트워크의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구조체랑 클래스의 차이는, 하나는 값을 통해 호출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참조를 통해 호출하는 거죠. 근데 값을 통해 호출하는 거면은 그 참조는 이제 복사본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값은 그대로 우리가 변경 사항이 들어가거나 변수를 조작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값의 참조, 형식 참조, 거기에 따른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i 네트워크 콜백 안에서 그 베이직 스포너 스크립트였죠. 그 안에 온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이제 다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 스타트 부분이 i 네트워크 콜백이었고, 우리는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값이 들어가는데, 이 값을 통해서 이 값을 이제 데이터.무브먼트 인풋 이거죠. 음, 기본적으로 콜백에서 우리가 뭐 입력할 키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인풋 데이터라는 구조체로 변경을 한 다음 다시 이제 인풋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을 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반환을 가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반환된 이 데이터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받을 오브젝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또 상속하는 그 어떤 스크립트를 짜고, 거기 안에 이제 오버라이드 픽스드 업데이트 네트워크 사용을 했죠. 이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 안에 있는 이 픽스드 업데이트 네트워크를 재정의해서 이제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건데, 상속된 메서드를 보시면은 이 여기에 매개 변수가 이제 방금 우리가 변화를 했던 데이터를 바꿔놨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받고, 이 아웃은 이게 읽기 전용이 아니라 사용 전용, 뭐 읽기 전용 반대가 뭐였지? 리드 온리, 라이트 온리, 쓰기 전용, 그쵸? 그래가지고 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인풋 값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제 움직이겠다. 그 네트워크로 변환된 변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네트워크 픽스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똑같이 동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게 이제 인풋을 사용한
네트워크 움직임 구현이 맞습니다. 이거 입력받아야 되는데 상속 받은 다음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픽스드 업데이트 네트워크는 기존의 노모 비헤이비어 유니티 자체의 노모 비헤이비어 상속 받으면 저희 쓸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걸 이제 틱 단위로 바꿔서 이제 한다는 재정의한 그런 메서드입니다. 네트워크 변수 정의야. 이거는 사실 저희 많이 시리얼라이즈 필드 이런 거 맨날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애트리뷰트고, 애트리뷰트는 시스템상에 이제 주석 처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술하는 거에 뭐 정의를 해서 이제 서술한 걸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속성 약간 프로퍼티 느낌이라 애트리뷰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좀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싹 사용을 하면은 get set을 사용하는데 이게 다 비어 있어야 돼요. 이 get set이 뭐냐? 프로퍼티인데 이게 프로퍼티 설명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원래는 get 뭐 이거 사용하려면은 메서드 따로 지정하고, 이게 너무 귀찮다 해가지고 변경하기 프로퍼티고. 그런데 대신 이렇게 이제 비게 만들면은 원래는 이제 어 set 만약에 뭐 set hp 했는데 나는 기존보다 막 2배 바꾸고 싶어, 이러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잖아요, 원래 프로퍼티 내에서.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거를 쓰지 말고 대신 온체인지 메서드를 새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애트리뷰트 또 써가지고 밑에서 스태틱을 걸어 놓은 다음에 그 해당 메서드를 다시 재정의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변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상에서. 그 변경된 네트워크 그 변수를 메서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꾸는 과정에 스태틱을 사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스태틱은 이제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제한자니까. 그리고 changed db 제너릭 걸어가지고 매기면서 맞춰주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약간 짐작이 가긴 하는데, 프로퍼티 내에서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상에서 똑같이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두 번 나눠서 작업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RPC 같은 경우는 리모트 RPC 저희 안 써봤는데, 저는 색상 변경했을 때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몇 가지 이제 조금 원칙이 있어요.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는 건데, 이게 원격으로 다른 장치의 메시지를 호출하는 거고, 그냥 RPC만 쓰면 되는데, 이 RPC는 비용 높지 않은 네트워크 상태 전송 빈도, 그러니까 엄청 막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뭐 플레이어 컨트롤 이런 거가 아닌, 그냥 텍스트 메시지, 뭐 쇼핑 구매, 뭐 정보 이런 거, 플레이어 닉네임, 주로 약간 문자 형태의 느리네요. 이유는 RPC는 네트워크 상태를 보존하지 않으며 상태를 보존하지 않으면 채취한 동기화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앞서 뭔가 좀 되게 약간 데이터가 민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RPC 말고 그 전에 두 개를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33분이네. 이 퓨전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과정을 약간 그 원리랑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코드를 짜는데 훨씬 편하고, 편하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짜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까먹지 않아요. 어떤 그 구성 요소가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뭐 프로바이드 인풋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사용을 했을 때 세션도 필요하다. 왜? 플레이어를 매치메이킹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스폰 디스폰 사용을 해야 된다. 네트워크 상에서 인스턴시에이트 디스트로이 같은 거는 이제 먹지 않으니까 새로 재정의한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씩의 어떤 요소랑 원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코드를 짜야 된다. 그래서 원리는 꼭 알아두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네트워크 좀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막 엄청 큰 뭐 트리플 A급 게임 서버는 물론 뭐 서버 백엔드 개발자가 따로 있고, 서버를 이제 기반하는 기기도 따로 있겠지만은 간단한 어떤 컨텐츠가 이제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컨텐츠라면은 포톤 퓨전은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네트워크 구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TCP, IP 설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한 번 딱 해봤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물론 되게 기본적인 그런 코드부터 시작해서 짠 거라서 그거는 좀 느낌이 다른데 아무튼 더 중요한 내용은 뭐 공식 문서 찾아보셔도 좋고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가 수업 내용에 때 했던 거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 그냥 플레이어끼리 서로 이제 볼 수 있고 총을 쏘고 체력을 깎고 하는 제가 그 수업 중에 배포했던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